안녕하세요. 로에타스톤의 한상욱입니다. 먼저 보험 설득 바이블에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앱 개발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비용도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험 설득 바이블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아주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주 설득 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앱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자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3번, 한 주에 한 번씩, 마지막 주는 마감이시니까 저희들이 좀 뺐고요. 금요일날, 오늘은 론칭이니까 수요일날 하지만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30분짜리 딱 떨어지는 하나의 강의로 1년에 36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이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내실 필요 없고, 다 보험 설득 바이블만 구독하셔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보시고 실천하셔서 2022년부터 여러분의 실적이 2배, 3배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VIP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모실 수 있나. VIP 고객의 정의는 첫 번째 자산이 많은 고객, 두 번째는요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나한테 계약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고객들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요, 네, 나한테 이미 계약은 됐지만 추가 계약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이 세 가지의 고객을 제가 VIP 고객이라고 그냥 통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가 계약하거나 내 계약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감동 터치 기법인데요. 이번 달에는 주로 감동 터치 기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 VIP 고객 터치 기법은 바로 견과류 세트입니다. 이 견과류 세트로는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결과들, 좋은 결과들도 일어났고요. 또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또 제 강의 잘 들으시고 만들어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 세트를 사야 되는데요. 왜 견과류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견과류가 좋다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에요. 누구나 알잖아요. 두 번째는 견과류는 좋지만 내가 사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홈쇼핑에서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는 한 박스 정도 먹다가 나머지는 안 먹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량으로 정성껏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견과류라고요?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일부 먹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를 선물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견과류를 사시려면요, 오늘 강의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표현으로 재래시장이죠. 전통시장에 가셔야 됩니다. 전통시장에 가시면은 견과류와 같이 파는 게 건어물집이 있습니다. 같이 많이들 파시거든요. 거기에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명함을 내미십시오. 누구에게? 주인 어르신에게. 그러면 그분이 딱 보고 나한테 보험을 팔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보험회사 다니는 홍길동 한상욱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험 고객이 많아요. 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견과류 해드렸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좀 좋은 거 싸게 좀 주시고 잘 해주시면 제가 동료들까지 데리고 올게요. 하여튼 좀 잘해주세요. 라고 아양을 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이니까 고객 많으니까 내가 잘해주면은 계속 오겠네. 내가 잘해주면 동료들도 데려오겠네. 그러면 여러분하고 좋은 그런 단골 관계를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시면 처음 첫 집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한 바퀴 돌고 아주 어느 집이 좀 깔끔하고 아저씨가 좀 야무진가 그런 걸 한번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고 나서 명함으로서 통성명이 끝났으면은 여러분은 5가지의 견과류를 사시면 됩니다. 몇 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 자, 여러분 제가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얼른 빨리 그 메모할 준비 하십시오. 자, 필기구도 꺼내시고요. 다른 것도 꺼내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호두.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잣. 가로 열고 조금만 가로 닫고. 왜? 비싸니까.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요, 캐슈넛이라고 아세요? 캐슈넛이라는데요. 좀 커요. 그 다음에 하얗고 베이지색으로 동그랗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캐슈넛, 술 많이 드시는 분은 뭔지 알죠? 네, 캐슈넛 사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너무 견과류만 넣으면 퍽퍽합니다. 그죠? 또 살에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는 말린 과일 종류들이 하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어떤 것은 무화과를 말린 것을 팔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말린 당근 같은 거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견과류가 아닌 것들 하나 종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량껏 여러분이 하나 고르셔도 좋습니다. 뭐 피스타치오를 골라도 좋고요. 뭐 다른 거를 골라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좋은 걸로 색감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땅콩입니다. 땅콩은 몸에 좋은데 너무 식상해요. 우리 하루경과 같은 거 먹게 되면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몸에 되게 좋거든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식상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건포도입니다. 예. 그러나 건포도와 아몬드와 땅콩은 몸에 좋지만 넣지 않는다. 예. 그걸 명심하시고요. 너무 종류를 많이 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량것이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재량것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볶은 검은콩입니다. 예. 먹다 이빨 다 부러지거든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제자분이 제가 그런 세트를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세트를 딱 만들었는데 재량것에 볶은 검은콩을 넣은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먹다가 야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예. 그거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시냐면요. 해보니까 두 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두 세트가 왜 그러냐면 한 가정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부부가 하나씩 갖는 거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강의 끝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정당 부부 두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두 세트에 총 합해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25,000원에서 30,000원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정당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가정에게 하겠다. 그럼 8박스를 만드는 거죠. 2 곱하기 4니까 8박스. 그럼 대략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정당 두 박스에 25,000원에서 3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맞습니다. 예. VIP 고객들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일단은 큰 데다가 깨끗하게 해서 다 부어 넣으세요. 예, 10만원어치 샀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죠. 그래서 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비닐장갑 끄신 다음에 여러분이 잘 섞은 다음에 조그만한 이제 그 천원샵 아시죠?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모종삽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팝니다. 깨끗하게 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닐에다 넣는데요. 비닐도 역시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닐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초코파이 정도의 사이즈, 네, 그 정도의 비닐을 사시면 됩니다. 비닐이니까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넣으시는데요. 자, 퀴즈 1번. 한 명에게 드릴 때 도대체 이걸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퀴즈. 몇 개의 비닐을 만들면 좋을까요? 10개? 20개? 25개? 몇 개? 맞습니다. 30개입니다. 왜? 한 달이 30개니까. 강사님, 31일까지, 30개만 하셔도 됩니다. 네, 30개를 만드니까, 부부니까 60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네, 잘 섞은 다음에 먹을만하게 넣어야지, 너무 조금 넣으면 입맛만 배립니다. 네, 그러니까 먹을만하게, 초코파이만한 비닐에다가 어느 정도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또 다이소에서 박스를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박스가 하트 모양이나 동그란 박스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네모 반듯한 박스를 사시는데 사이즈는 A4지보다 약간 작거나 A4지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네, 너무 박스를 크게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A4지 정도의 박스를 모양을 사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금액 따라 틀린데요. 한 3,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 포함된 거죠. 네,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박스 맨 밑에 리본을 깝니다. 뭘 깐다고요? 리본. 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 한지처럼 생긴 색지 있잖아요. 예쁜 색의 한지를 깝니다. 맨 밑에 박스를 두고 그 밑에다 리본을 깔고 그 밑에다가 한지를 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다가 여러분이 30개를 아주 정갈하게 맞춰서 놓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약간 오버해가지고 옛날에 제 제자가
거기다가 우리 스티커 작업하는 거, 내 얼굴도 나오고 핸드폰도 적혀져 있는데 그거 혹시 누구 줄지 모르니까 그걸 하나하나마다 다 붙일까요? 제가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먹다가 그 얼굴 보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비닐에다가 딱 예쁘게 30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한지를 접겠죠. 네. 그 다음에 리본을 묶겠죠. 그죠? 근데 이 다음에 한지와 리본 사이에 A4지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라고 프린트해서 넣으시냐면 종이로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이시기 좋게 프린트를 해서 넣는데요. 견과류의 효능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A4지 1번 호두, 2번 작, 3번 캐슈너트,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의 효능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크게 너무 작게 쓰시면 또 안 보여요. 좀 크게 써가지고 그거만 딱 견과류 효능 들어가게 해서 그 A4지를 접은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있는 봉투에다 넣으면은 또 견과류 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그냥 흰 봉투 깨끗한 거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리본과 한지 사이에 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레터를 쓰실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뚜껑을 덮겠죠. 자, 박스가 이쁘죠? 다이소에서 이쁜 박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색지와 다른 색깔의 예쁜 색지로 마치 예쁜 색동 치마저고리 예쁜 색으로 배색하듯이 다른 포장을 한지로 또 합니다. 뭐 꼭 한지 아니어도 돼요. 예쁜 색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리본을 다시 맵니다. 야, 쉽지 않죠? 네,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줄 때는요, 무엇을 주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하는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과류 세트를 여러분 검은색 비닐봉지에다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 격이 떨어지죠. 근데 예쁜 박스에다가 리본을 넣어서 한지에다 맞춰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서 또 리본까지 맞춰주니까 이 자체가 격이 올라간 거죠. 우리 정육점 가면 아저씨 소고기 2근 주세요. 검은 비닐에 주잖아요.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든 아이스백과 같이 하면은 멋진 한우 팩 완전히 격이 틀려서 그냥 사면은 7만 원에 살 거를 그렇게 해서 20만 원에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상상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어떤 백에 넣어야 되죠. 어떤 백에 넣으면 좋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어떤 백에 넣을까요? 여러분 회사가 적혀져 있는 백에 넣으면은 또 입맛이 배려버립니다.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에 또는 여러분의 사무실의 근처에 가까운 백화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또 되게 많죠. 근데 가셔가지고 쇼핑백만 사는 건데요. 이거 100원에 팝니다. 예, 안내센터 가시면 인포메이션에서 어디서 사요?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쇼핑백만 사오시는 거죠. 그런데 자, 아까 기억나세요? 한 집에 2개를 선물한다고 그랬죠? 왜? 예를 들어서 배우자 2명한테 선물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한 가정에 3개의 봉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1번 봉투는 남편 배우자, 2번 봉투는 여성 배우자, 2개를 합쳐서 한 봉투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죠. 예, 좀 이따 이제 강의 듣다가 맨 마지막에 이유를 알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집에 갈 때 3개의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봤자 300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죠. 어떻게 전화하냐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저 한상욱입니다. 어느 봄에서 한상욱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이고, 이번에 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 별일 없으시죠?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서 드려야 좀 튈 것 같아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한 1분 시간 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바로 또 저 광화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일 오후 한 2시경에 한 1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자택 들려서 동해 현관문 앞에서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척한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한 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죠? 네, 설
전해드리면은 좋았을 텐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설 이후에 드리고 싶다. 두 번째,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집 앞에 들려서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선물 갖고 가서 또 보험 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이라는 단어, 별거 아니다 라는 단어. 세 번째는 설 지나서 드리고 싶었다. 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도 아유 뭐 그런 거 준비해서 안 줘도 돼. 아유 100% 똑같은 데다 됩니다. 아 근데 제가 고객님 생각하면서 준비한 건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1분이면 되니까 집 앞에서 내일 2시에 1분 정도 시간 주세요. 현관 앞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들고 가죠. 이제 백을 하나 들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띵동 하면 현관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다리로 현관문을 탁 잡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중국 요리 배달하면 이렇게 탁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탁 잡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문 앞에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 시절이라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뭐 양쪽 다 똑같은 경우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드릴까?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고객이 여러분의 롯데백화점 봉투를 보잖아요. 그럼 눈이 쫙 찢어집니다. 예, 눈이 사파리가 착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이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 이제 제가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 빨리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모님 이거 첫 번째 견과류 5문장이 있습니다. 견과류 5센텐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네, 견과류 5문장 적어보세요. 견과류 5문장. 첫 번째 불러드릴게요. 이거 몸에 좋은 견과류인데 제가 먹는 걸 예쁘게 포장해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이거 제가 먹는 견과류인데 포장을 예쁘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사온 게 아니라는 거죠. 포장만 백화점 봉투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어보세요. 견과류 좋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 좋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적으셨어요? 네. 3번.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라고요. 적어보세요.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다 드시면 제가 리필도 해드릴게요. 다 드시면 제가 리필도 해드릴게요. 무섭죠, 여러분 좀. 네, 리필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5번. 요 하나는 만약에 제가 사모님을 만났을 때요. 요 하나는 바깥 사장님 내일 출근하실 때 손에 들려보내세요. 사무실에서 하나씩 드시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거 오늘 퇴근할 때 집에 꼭 가져가셔서 사모님 갖다 드리셔야 돼요. 작은 집 갖다 주면 안 돼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견과류 5마디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걸 딱 내놓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백화점 봉투에서 딱 꺼내는 순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제가 먹는 견과류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그냥 제가 포장만 예쁘게 해왔어요. 이거 봉투만 백화점 봉투예요. 자, 1번 얘기했죠. 견과류 좋은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사모님 이거 클러보세요. 그럼 사모님이 클르게 해야지 내가 클르면 안 돼요. 그럼 사모님 아유 뭐 이런 걸 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세상에. 그리고 그거를 탁 이제 클르는 거죠. 리본을 클르고 그 색지를 딱 벗겼는데 예쁜 포장이 나오는 거죠. 박스가. 그럼 이제 드디어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견과류가 나올 줄 알고 딱 했는데 그 안에 리본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색감의 색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머머머.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먼저 딱 열어봐요. 레터를. 그때 견과류의 효능 쫙 그 글씨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는 뜻이고 요게 들어갔겠구나. 그 다음에 리본을 풀르면은 여러분이 준비한 견과류가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어머, 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성이 진짜 많이 들었겠네. 보통 이런 대답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먹는 똑같은 그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견과류를 포장만 좀 잘해왔는데요. 어쨌든 고객님 건강하셔야 되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루에 하나씩 꼭 드시고 제가 또 다 떨어지면 저한테 문자만 주시면 제가 리필도 그래서 제가 갖다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요. 요거 한 박스는 사모님 드시고 또 푸른 거는 요거 새 거는요 내일 그대로 요 쇼핑 봉투채로 바깥 사장님 손에 들려서 사무실에서 하나씩 혼자 드시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되죠. 거기다 고객이 막 기분 막 좋아졌다 해서 사모님 이번에 새로 나온 보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면 완전히 그냥 고객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분 좋을 때 탁 나오는 거죠. 하면서 하여튼 건강하시고 사모님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나올 때 이제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한 말 더 다음 주에 제가 요 앞에 또 한번 지나가거든요. 수요일경 그때 시간 되시면 맥심 커피 한 잔, 봉지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랑 따라 해봐요. 한번 따라 해봐요. 웅얼웅얼 해보세요.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근처 지나가는데 시작.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근처 지나가는데 맥심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시작. 맥심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물만 주고 빈손으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들도 왜 우리가 선물해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 기분 좋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로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별거 아니죠? 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견과류가요 어디에 위치가 될까요? 그렇죠. 식탁이나 협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게 돼요. 왜냐? 그 박스가 예쁘잖아요. 설마 박스를 다 버려버리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을까요? 주부들은 다 알아요. 견과류가 냉동실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약간 쩐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탁 놓습니다. 네, 어디? 식탁이나 이런 데다가. 실리카겔 같은 것들을 맨 밑에다 하나 깔아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식탁이나 협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을 드시겠죠. 그죠? 그때마다 누굴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왜 30일 주셨느냐? 30일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몸에는 좋지만 한 번 먹고 끝나면은 하루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일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과류는 여러분의 분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게 눈에 얼핏 견과류 박스가 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처럼 이 집에 어른거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의식을 잡아가는 겁니다.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 먹고 다음날 하나 먹고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반 정도가 없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봐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FC님이 이거 다 먹으면 리필을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벌써 우리가 가고 나서 남편한테도 들려보내고 자, 왜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이걸 줬을까요? 한 박스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나눠 먹으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따로따로 줘야 돼요. 왜? 보험의 결정권자는 사모님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이걸 다 처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다고 주말에 앉아가지고 그걸 서너게 먹으면요. 사모님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 자리를 지켜줘야 보험의 결정권자인 여성분이 나를 계속 생각해 줄 텐데. 오케이? 그래서 너는 따로 먹거나 그러고 아예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먹으니까 집에서는 뭐 먹어봤자 주말에 한두 개나 먹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게 하려고 남편 거나 아내 거를 따로 하나 줬던 겁니다. 보험의 결정권자한테 갖다 줄 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내용도 아까 내용물도 너무 작게 넣지 말고 좀 먹을 만치 많이 넣으라는 말 기억나시죠? 너무 우리가 돈 아끼겠다고 너무 작게 넣잖아요.
그럼 하루에 두세 개씩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30일이 있어야 될 게 보름 지나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 좀 많게 30개 한 패키지로 다른 상품까지 배우자까지 챙겨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방법으로요. 너무 정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런 자료처럼 옆집 사람이 놀러 와서 이걸 아까워서 어찌 먹냐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2천만 원짜리 종신보험 2개, 100만 원짜리 2개에서 2,200만 원 종신보험 이걸로 체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50만 원짜리 계약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금액과 상관없지만 하여튼 2만 5천에서 3만 원이면은 제 생각에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게 내가 만든 경과 리스트가 설마 김영란법에 걸리겠습니까?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경험인데요. 대구에서 H보험회사인데요. 이걸 강의한 거예요. 교회에서 본부장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영업팀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본부지원팀장님하고 대구에 있는 시장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다 팀장님들하고 다 산 거예요. 네, 자기네 팀에서 할 것들 돈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전달하면서 그 계약한 이후, 그 강의한 이후에 그 달에 이걸로 거의 다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계속 불러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하여튼 이 방법은 너무 훌륭한 방법이니까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VIP는 뭐로? 경과류로 한다. 이게 꼭 설날이나 추석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과류는 사이사처럼 언제나 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있다. 예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포장의 색 배색이에요. 우리가 색감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뒤지셔가지고요. 예쁜 박스의 배색, 포장 예쁘게 포장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색감을 너무 예쁘게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옛날에 백화점에 선물 코너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 진짜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색과 이 색이 맞는 색이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회색과 파란색이 맞네. 저는 몰랐던 일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깨닫게 돼서 그거 사진 찍어 와가지고 그걸로 만들기도 했고, 또 요즘 네이버에 많은 사진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의 색깔을 하지 말고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문 포장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색감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한복 그 위아래 배색하는 것들 예쁜 색 있잖아요. 한지니까 그런 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VIP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대나 60대나 어떻게 보면 70대도 초반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계약만 할 수 있다면, 네, 소개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분한테 아주 저렴하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분의 핸드폰 기종을 알아내세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20을 쓰신다. 뭐 이럴 수 있죠. 또는 뭐 아이폰 뭐를 쓰신다. 그러면 그 기종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종은 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뒤에 있는 카메라의 형태 같은 거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쨌든 알아내셔야 돼요. 예. 물어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어떤 거 핸드폰 사용하시냐고. 왜 그러냐면 제가 기종을 좀 알고 싶다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대략 가르쳐 주거나, 모르겠으면은 사모님 폰으로 선생님 핸드폰을 좀 카메라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카메라 나오는 부분을.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종을 뭐 갤럭시 20라고 할까요? 갤럭시 20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그분한테 뭐를 선물하는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손자가 있을 수 있겠죠. 손자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카카오톡의 SNS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손자 사진, 손녀 사진들을 올려놓은 분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택시 타시면은 택시 운전사 기사 선생님들이 자기 손녀들, 손자들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시는 혹시 기억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이쁘긴 한데 정신없이 키워서 살기도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그런데 손녀, 손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애들보다도 더 이쁜 거예요. 왜? 정신없이 키운 내 애보다는 이제 좀 여력이 있을 때 애들을 키우니까요. 손자, 손녀를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미리 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VIP 고객을 쫙 서치를 했는데 손자 손녀 사진이 있거나 가족 사진이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럼 그분들한테만 뭐 세 분을 찾아냈다. 그럼 그분들한테만 선생님 혹시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인가요? 아이폰인가요? 삼성인데요. 그럼 기종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카메라 모양만 다른 폰으로 혹시 좀 찍으셔서 저한테 그거를 카톡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내줄 수 있으세요? 뭐 하려고요? 나 케이스 사주려고요. 그러면요. 아유, 그럼 별거 아니고요. 제가 아주 조그만 거 좀 보내드리려고요. 이렇게 말씀. 조그만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요. 잘 들어보세요. 갤럭시 20다. 그러면은 그 갤럭시 20에 케이스가 있겠죠. 케이스가 흰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보내주신 손자 손녀의 사진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네, 옛날엔 이게 영화관 극장 가기 전에 좀 기다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기계들이 비치되어 있는 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에 서치해서요, 핸드폰 케이스에 사진을 붙여서 제작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올리시면 이 사진을 여러분이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사진을 받아서 그 갤럭시 20에 맞는 흰색에다가 그거를 입혀가지고 그걸 여러분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그냥 사진을 받으셔서 그거를 사이트 담당자한테 그 장업자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이 택배로 그냥 매출액을 받으시면 되고 송금도 그냥 결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택배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걸 갖다 드려야죠. 예, 포장을 다시 예쁘게 해가지고 제가 포장이 중요하다는 말 기억나시죠? 포장을 다시 예쁘게 해드리고 갖다 드리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깜짝 놀라세요. 1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면. 그럼 나한테 핸드폰 케이스를 사주려고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예쁜 손자 손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때 여쭤봤던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래야지 보험 설득 바이블 한상욱 강사한테 배웠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새로 나온 보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도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는 거죠. 네, 그것만 가져가도 됩니다. 그것만. 깜짝 놀라고 그걸 베껴서 새로운 케이스를 탁 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으니까 알려드렸죠. 다들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갔을 때, 뭐 모임 만났을 때, 요즘은 뭐 많이 못 그러겠지만 어쨌든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왜? 내 손자 손녀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럼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냈냐고. 그럼 이거 우리 어느 보험회사 담당자가 만들어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지만 그 핸드폰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손자 손녀 사진하고 여러분 사진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네, 무섭죠. 네, 여러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이 와요. 내 친구들이 이거 보고 나서 당신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도 있냐고. 네, 그러다가 봄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소개 좀 해줄 테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마음을 비우고 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 경과리 얼마였죠? 한 집에 25,000원에서 3만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핸드폰 케이스도 3만원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지금처럼 행하시면요. 작년 같은 올해, 올해 같은 내년, 지난 같은 이번 달, 이번 달 같은 다음 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갈수록 고객은 여러분을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나오면서 맥심 커피 한 잔 사주세요라고 말하면 아유 다음에 보험 얘기할지 알겠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청약서만 내고 이제 하셔야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FC는 지겹잖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예쁘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아양을 떨고 그 다음에 맥심 커피 한 잔 타달라고 그러면서 저번에 못한 거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 와중에도 견과류는 저쪽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 그 여러분이 제시하는 와중에도 고객의 핸드폰 뒤에는 손자 손녀들 또는 가족 사진이 박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 실천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이 두 개인데요. 업무폰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010-2538-6771 하나입니다. 자,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중고생들 터치하는 전략인데요. 중고생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보험을 가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터치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걸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죠. 3월에 신학기가 다가오니까 2월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내일 다음 주에 알려드릴 방법으로 어느 해에는 수수료로만 8천만 원을 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설득 바이블 매일 하나씩 보시고요.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고요. 3시에 암 관련된 보험을 판매할 거라면 2시 반에 알람 설정 걸어 놓으셔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가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비밀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고 꼭 실천해서 저한테 간증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